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마다 다양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과 창당 등 정치적인 이슈에 가려 정책 선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국제여객항 복합 리조트 건설과 글로벌 의료관광센터 조성, 산남의 세계 명문대학 유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주민우선 고용제 부활과 야간 테마형 시장 조성, 특화된 마을 만들기 등을, 양원찬 후보는 한중 FTA에 대비한 1차 산업 육성과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공유지 임대 방식 관리를 내놨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제주의 경제 규모 25조 확대와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산남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이범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와 대중교통 체계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약속했고, 김은함 국회의원은 고교 완전 무상교육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농수산물 연합 유통체계 구축 등을, 신구범 후보는 삼다수 300만 톤 생산시대 개막과 구도심의 창조도시 재생, 그리고 제주도의 교육특구 지정 등을 내놨습니다. 후보마다 제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선 방식과 신당 창당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에 묻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어떤 이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그 철학과 마인드를 가졌느냐 이런 점들도 거기서 이제 판별할 수 있게끔 경선 과정에 스스로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요. 지역 발전의 지름길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서 유권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요즘 대출받기 정말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한 일선 수협이 위조된 서류만 믿고 9억 원을 대출해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협은 담보로 잡힌 실제 땅 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고서야 속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제주시 수협에서 대출을 받은 건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에 공시지가 11억 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9억 원을 손에 쥐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실제 땅 주인인 60살 김모 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했고, 수협은 내부 심사와 현장 실사까지 거쳤지만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건 완벽하게 서류를 그렇게 써와버리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눈치챘으면 그거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렵게 해결했어요. 같은 날 오후 토지 주인 김 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남성은 30분 만에 근처에 있는 다른 수협 지점에 들러 8억 3,900만 원을 찾아 사라졌습니다. 수협은 수표 8억 원과 잔금 6천여만 원이 남은 통장을 사용 정지시켰지만 현금 3,9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릴 상황입니다. CP에서 먼저 통장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럼 확인되니까 이제 찾은 거예요. 이 남성은 사용 중지된 8억 원의 수표를 퀵 서비스로 수협에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바탕으로 5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삼 수출 목표가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인삼 수출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임양재 기자입니다. 아셈 정상회의 공식 건배주인 금산 인삼주의 하루 생산 능력은 6만여 병. 하지만 매달 이틀 정도만 생산할 정도로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제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6년간 이상 됐을 적에는 의약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6년간 이하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용삼과 농축액 등을 생산하는 이 지역업체도 지난해 매출이 260억 원에 달했지만 수출은 10%도 안 되는 15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삼 제품 생산업체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승열 작용에 대한 부분만 해소시켜준다고 보면 소비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볼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를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최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화기삼 가격이 치솟고 있어 고려삼의 명성만 확보된다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학계, 업계 대표, 정부 대표와 공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중국에 가서 홍콩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전방위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함께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해외 판촉전과 박람회를 열고 금산 인삼 축제 기간 우수 해외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또한 전국 100개 업체로 구성된 수출 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외 로드쇼와 인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민관이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애지중지 키워 수확한 한라봉이나 감귤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비 오는 날에 차량을 이용해 훔쳐가는 이른바 찻대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과수원 창고. 이달 초 이곳에 보관 중이던 한라봉 2,600kg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컨테이너 상자로 100개나 돼 절도범들은 눈을 피하기 위해 창고 뒤편에 차를 대고 옮겨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로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절도범들은 기계 본체마저 뜯어갔습니다. 여기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항상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니고 그 옆같이 그분도 밤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졸지당해버리네. 이보다 보름 전에는 남원읍 위미리 농가 두 곳에서도 레드향과 한라봉 1,300만 원어치가 잇따라 털렸습니다. 모두 인적이 드문 비 오는 밤에 차량을 대놓고 훔쳐가는 이른바 찻대기 수법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 오거나 한 날은 잘 안 다니잖아요. 이 소리 같은 것도 좀 뭐하고 하니까 절도 입장에서는 좀 용이하잖아요. 이를 관찰하기도. 농가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순찰 강화도 요청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분 잊어먹으니까 계속 경찰들도 순찰을 계속 보았는데도 잊어먹었으니까. 올 들어 확인된 농산물 절도 사건만 5건. 이외에도 더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농민들은 출하가 금지된 작은 비상품 감귤인 1번과의 출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감귤 재배농민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1번과의 시장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농업 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단체는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1번과 유통에 반대했고 연구원 측도 1번과가 출하됐을 때 10% 정도 감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상동 입구 삼거리에서 43살 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박 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면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뿌연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북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0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13도 내외, 낮 기온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제주공항에는 윈드셔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침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주관으로 희생자 추념식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어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추진 보고회에서 다음 달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열리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위령제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오는 25일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 공모를 실시하고 시와 산문,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합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한 5인의 원로 화백 초대전이 23일까지 열립니다. 안창흡 전 제주 MBC PD가 개간 시 전문지 시와 문화 신인상 공모에 오름 위에 부는 바람 등 5편의 시가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 내 중산간 마을을 탐방하면서 생태와 문화, 역사를 배우는 어린이 환경학교를 마련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 40명을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서귀포 YWCA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특수 아동 보조원과 사무관리 전문가 양성 등 5가지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의 피해 사례를 6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국병원에서는 인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9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9개 42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